안녕하세요. 얄미운 시어머니와 남편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30대 여성이에요. 남편하고는 전 직장 선배의 소개로 만났어요. 선배 말로는 정말 남자 중에 남자라며 너무 괜찮다더라고요. 그런데 전 사실 자연스럽게 알게 돼서 연애하고 그러는 걸 좋아하지. 소위 누가 판 깔아주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부담스러워서요. 그래서 거절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선배가 저더러 정말 괜찮다고 부담 갖지 말라며 그냥 한번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의 성의도 있고 하니 한번 만나보기나 하자고 마음을 고쳐먹었고 그렇게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적당히 긴장한 듯한 표정도 마음에 들었고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분위기를 띄워보려는 것도 좋았죠. 그래서 남편이 애프터 신청을 해왔을 때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만나보길 잘했다 싶대요.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 또한 남편과 마찬가지로 친정부모님과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남편 본가나 저희 집이나 그렇게 멀지가 않았어요. 차로 안 막히면 30분, 막히면 4,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죠. 그래서 데이트를 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남편 본가와 남편 직장이 상당히 멀었다는 거예요. 서울의 끝에서 끝이다 보니 출근할 때는 1시간 반, 퇴근할 때는 2시간, 2시간 반씩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준비를 하던 당시 저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 직장 근처에 신혼집을 구하고 싶었는데 남편은 자기가 갑자기 멀어지면 시부모님이 적적해 하실 것 같다며 웬만하면 시댁 근처에 살았으면 하더라고요. 하지만 솔직히 제 입장에선 시댁하고 가까이 살고 싶은 생각은 없었죠. 워낙에 시댁하고 가까이 살거나 같이 살면서 크고 작은 트러블을 겪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엄두가 안 났거든요. 하지만 시댁에서 가깝다는 건 친정과도 멀지 않다는 뜻이었기에 결국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기로 했네요. 한편 신혼집은 양가에서 1억씩 보태주셨어요. 그리고 남편과 제가 모아둔 돈에서 5천씩 보탰고요. 그랬더니 이래저래 3억 정도 준비가 되었죠. 그런데 신축 아파트들은 3억 가지고는 어림택도 없더라고요. 아파트 값이 비싼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알아보고 다니니 장난 아니구나 싶더라니까요. 그래서 틈틈이 발품, 손품, 눈품까지 팔았는데도 도무지 예산에 맞는 집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친정부모님이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시던 아파트에 저희더러 들어와서 살라고 해주셨어요. 전세 들어와 산다 생각하고 돈 좀 모아서 나가라고요. 그리고 전 솔직히 친정부모님이 먼저 이런 제안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기뻤거든요. 그런데 기껏 신혼살림까지 다 들어오고 나니까 남편이 한다는 말이 솔직히 기분이 별로래요. 그래서 제가 뭐가 문제냐니까 자기 부모님은 1억이나 주셨는데 저희 친정에서는 돈을 하나도 안 쓰신 거 아니냐고요.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 어디 반지하에서나 신혼살림을 차렸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소리가 나오냐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면 최소한 예단은 생략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대요. 그것도 황당했죠. 처음부터 반반 결혼하기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허례허식은 생략하자 한 건 시부모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예단 얘기를 하시나 싶은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그럼 어머님더러 나 이제라도 예물해 주시라고 하라고 말 나온 김에 받을 건 받고 드릴 건 드리겠다 했네요. 그랬더니 남편이 입을 딱 다물고 더는 말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어머님께 실망한 건 단지 이런 이야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 기분이 나빴던 건 어머님이 매번 농담이라면서 너는 맨몸으로 시집왔잖아 소리를 해대셨다는 거였죠. 저라고 그럴 때마다 가만히 듣고만 있던 건 아닙니다. 제가 왜 맨몸으로 와요? 저 아니었으면 저희 저 집에 못 살았어요 하고 받아쳤으니까요. 하지만 그러면 어머님은 이내 또다시 그러니까 그게 너희 부모님이 너 편하라고 해주신 거지 내 아들 좋으라고 해주신 거냐? 그리고 내가 웃자고 하는 소린데 너는 뭐 별것도 아닌 걸로 그렇게 버럭하고 그러냐? 하며 사람을 속 좁은 사람으로 만들기 일쑤셨죠. 이게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를 테지만 진짜 기분이 더러워요. 어머님한테 완전히 노란한 것 같고 모욕을 당한 것 같거든요. 게다가 저를 더 열받게 했던 건 걸핏하면 명절이라던가 가족 모임이 있는 자리에서 넌 맨몸으로 왔으니 몸으로 때워야지 하시면서 저한테만 설거지를 시키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남편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면
네 남편이 뭘 할 줄 아냐면서 당신이랑 하자고 하셨고요. 그래놓고는 어머님이 진짜 저랑 같이 하시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시며 자리를 피하셨고, 그러다 보니 결국 번번이 설거지를 하게 되는 건 저뿐이었지요. 신우는 말해 뭐 하겠어요. 보고도 못 본 척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말이라도 한 번을 언니 저랑 같이 해요 소리를 안 하대요. 그리고 그런 신우한테 저도 굳이 아쉬운 소리를 하고 싶진 않았고요. 한편 제가 결혼한 지 1년쯤 되던 해, 제 남동생도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곧이어 저희 친정어머니 생신이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저희 부부도 그렇고 남동생 부부도 그렇고 집으로 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특히 저희 올케가 자기가 생일상을 차려드리겠다 하는데도 저희 친정어머니가 됐다고 안 해도 된다고 극구 말리시더라고요. 생일이 뭐 별거냐, 가족끼리 다 같이 맛있게 밥 한 끼 먹으면 되지 하시면서요. 그리고는 올케더러 너도 너희 집에선 귀한 딸일 텐데 내가 너를 일을 시키면 쓰겠냐고, 너는 그냥 편하게 있다가 가라 하시는데 괜히 제가 다 울컥하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로 저희 친정에서 올케가 설거지를 한다던가 그러는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대신해 주시거나 남동생이 하거나 아니면 저나 저희 어머니가 하셨죠. 올케는 올케대로 눈치가 보인다면서 전전긍긍해댔는데 그래도 뭐랄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림이 괜찮았다고 표현하면 되려나요. 그리고 마침 제가 그해 가을에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기에 그 돈으로 친정에 식기세척기를 한 대 놨습니다. 매번 가족 중 한 명이 설거지 때문에 부엌에 혼자 있게 되는 게 보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식기세척기는 오롯이 제 돈으로 샀어요. 남편하고는 결혼 초에 1억이 어떻고 저떻고 말이 나오면서 이미 돈 관리는 따로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제가 친정에만 식기세척기를 놔드린 걸 알고는 혼자 얼마나 궁시렁거리던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식으로 차별하는 게 어딨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당신도 시댁에 한 대 놔드려 하니까 자기 월급 뻔히 알면서 그런다고 서운하다대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괜히 남편 기를 죽인 것 같아서 좀 미안해지더군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그러면 돌아오는 어머님 생신 때 내가 식기세척기를 놔드리겠다 했습니다. 다만 조건 하나를 걸었어요. 식기세척기를 놔드리는 대신 나는 이제 시댁에서 설거지는 절대로 안 할 거라고요. 솔직히 매번 가족들 다 TV 보고 있는데 저 혼자 싱크대 앞에 우두커니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면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게다가 설거지만 끝나면 무슨 당연한 순서 마냥 어머님이 저한테 과일 가져와라, 과일 깎아라, 다 먹었으니 치워라. 옛날 말로 부엌대기? 제가 딱 그거 같았달까요? 물론 싫은 티도 내봤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님이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그럼 당신이 며느리 눈치 봐가며 살아야 하냐, 떠받들고 살아야 하냐, 서럽다 하시고 남편도 남편대로 시댁에서만이라도 어머님 비위 좀 맞춰드리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해와서 그래서 그냥 짜증나도 억울해도 꾹 참고 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남편과 약속한 대로 어머님 생신 선물로 식기세척기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설거지 그까짓 게 얼마나 된다고 당신이 앞으로 하겠다면서 차라리 돈으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때 솔직히 빈정이 상했죠. 식기세척기가 싫으시면 말 그대로 다른 걸 해드릴 수도 있는데 돈으로 달라 듣기 좋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기왕 좋은 마음으로 놔드리기로 한 거 끝까지 좋은 마음으로 유지하겠다 생각하고 알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가관인 건 어머님이 어디서 알아보고 오셨는지 먼저 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딱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비싸도 한 1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남편더러 100만 원은 보태라니까 자기가 돈이 어딨냐면서 완전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대요. 그리고는 저더러 네가 먼저 해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냐? 너가 지금 말을 바꾸면 어머니가 얼마나 실망하시겠냐? 정말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가 따로 없네 싶었습니다만 그래 어차피 쓰기로 한 거 눈 딱 감고 드리자 생각하고 200만 원 드렸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좋아하시니 저도 마음이 조금은 풀어졌고 효도한 셈 치자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지난달 초 아버님 생신이라 시댁에 모였어요. 저희 아버님은 생일은 무조건 당일에 축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 저나 남편이나 맞벌이임에도 불구하고 평일 저녁에 모이게 된 거죠.
그런데 저는 늦어도 6시면 시댁에 도착하게 생겼는데 남편은 9시는 돼야 온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안 좋은 예감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저도 어디서 9시까지 시간을 보내다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먼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시댁에 발을 들여놓기가 무섭게 어머님이 얼른 부엌으로 오라며 앞치마를 던져주시대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물 한 잔 못 마시고 음식을 만들어야만 했고요. 정신없이 음식을 만들다가 시간을 보니 벌써 7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아버님은 조금씩 짜증을 내고 계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러니까 외식을 하면 좀 좋나 생각하면서 어머님이 볶으라는 거 볶고 썰라는 거 썰고 그러고 있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싱크대에 정말 설거지가 한가득 쌓여 있더라고요. 솔직히 신경이 쓰였지만 일부러 더 안 쳐다보고 더 모른 채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분명히 안 할 거라고 얘기했고 어머님께도 식기세척기 대신 200만 원을 전달하던 날 저는 이제 평생 시댁 설거지에서 면제인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어머님도 확실히 알겠다 하셨고요.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도착을 하고 나서야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꼬박 3시간 가까이 서서 일을 해서 그런지 밥맛이 꿀맛이대요. 그리고 모두가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나니 설거지가 또 한아름 나왔습니다만 저는 못 본 채 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봤지만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라는 식으로 무시해버린 거죠. 그러자 남편이 제 눈치를 쓱 살피더니 설거지는 내가 해야겠다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대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께서 남편더러 술까지 마시고선 무슨 설거지냐며 그릇 다 깨먹을 일 있냐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쳐다보셨죠. 그래서 제가 남편을 보면서 술은 내가 마실 걸 그랬다고 어쨌든 얼른 조심해서 설거지하라고 했습니다. 뽀득뽀득 소리 나게 기름기는 싹싹 닦아야 되는 거 알지? 소리를 덧붙이면서요. 참고로 매번 어머님이 저한테 하시던 잔소리인데 제가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정말 저 들으라는 식으로 에휴 내 팔자야 하면서 한숨을 내쉬시더니 설거지는 당신이 하겠다고 저희더러 집에 가라시대요. 그래서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가라는 데 가야지 뭐 좋다고 거기서 버티고 있겠어요. 그런데 시댁에서 나올 때부터 남편이 정말 입술을 있는 대로 내밀고선 한다는 말이 너무하답니다. 그거 설거지. 저는 여자니까 솔직히 금방 할 수 있지 않냐면서 저 많은 걸 어머님 혼자 어느 세월에 하시냐고 좀 도와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대요.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식기세척기 대신 돈 드릴 때 내가 말한 거 잊었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잠깐 말을 안 터니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 도리도 모르냐며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자기 부모가 제 부모고 제 부모가 자기 부모 아니냐면서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뭘 했는데 그런 소리를 하냐고 했습니다. 무슨 날이라고 우리 집에 가면 우리 부모님이 생전 당신한테 음식을 하라고 하냐? 설거지를 하라고 하냐? 뭘 시키시냐고요. 가만히 앉아서 TV나 보다가 차려주는 밥 먹고 집에 오는 게 다면서 뭐 얼마나 대단한 사위 노릇을 했다고 네 부모고 내 부모고 그딴 소리를 하고 있냐고 했죠. 아니 근데 집에 오는 길 내내 도통분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짜증만 나고. 그런데 남편은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기껏 한다는 소리가 설거지 때문에 아버지 생신인데 이렇게 분위기를 다 망쳐놔야겠냐며 생각할수록 제가 너무 괘씸하대요. 막말로 그까짓 설거지 좀 하면 손이 어떻게 되기라도 하냐면서 저더러 네가 무슨 공주님도 아니고 어지간히 하라는데 아, 이 인간이 정말 뭐가 문젠지 모르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더러 그러면 뭐 어머님은 여왕님이고 너는 무슨 왕자님이라 설거지를 못하냐고 왜 나한테만 난리냐고 한마디 해버렸죠. 그리고는 생각할수록 내가 돈은 돈대로 쓰고 너한테 왜 이렇게 시달려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진짜 너나 어머님이나 너무 약은 거 아니냐? 결국 속에 있던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고 말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너 지금 말 다 했냐며 악을 쓰는데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다 했겠냐 했어요. 결혼할 때부터 어머님 편할 대로 계산하시고 당신도 그런 어머님을 말리기는커녕 그런 어머님을 부추기는 것밖에 더 했냐? 그래도 내 딴에는 내 도리는 하고 살려고 했는데 점점 사람 알기를 무슨 종으로 하는 거냐? 그리고는 남편 앞에서 보란듯이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 아주 냉랭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시대요.
그리고는 제가 그러고 가버려서 당신 혼자 설거지하느라 손모가지고 뭐고 죄다 아작이 나는 것 같답니다. 그래서 제가 신혼은요 했더니 걔가 부엌 일을 뭘 할 줄 아냐면서 이런 건 원래 하던 사람이 해야 한다는데 세상에 설거지를 원래 하던 사람이 어딨나요? 아무튼 어머님한테 뭐 수다 떨자고 한 전화도 아니었고 제가 문자로 계좌번호 하나 보낼 테니 200만 원 돌려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게 무슨 소리냐 하시길래 남편이랑 이혼할 거라고 그러니 200도 돌려달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낚아채듯 제 핸드폰을 가져가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더러 미쳤냐며 누가 이혼을 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이혼을 하냐고? 너랑 내가 할 거라고 했죠. 내가 잠시 눈이 삐었었나 보다고. 신혼집 때부터 뭐 시부모님이 서운해하고 어쩌고. 효자 흉내 낼 때 진작에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걸 못 알아본 내가 등신이라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겠으니 이혼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어머님이 제 출근 시간인데 저희 집 앞에 오셨더라고요. 황당했지만 일단 회사에 늦는다 연락을 하고 어머님과 인근 카페로 향했네요. 어머님이 갑자기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면서 설거지 때문에 그러냐고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라시대요. 하지만 제가 솔직히 설거지만 가지고 그러는 거였겠어요? 막말로 남편이 저나 저희 친정에 평소에 잘했어 봐요. 그러면 저라고 시댁에서 그까짓 설거지 좀 하는 게 뭐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고. 그냥 하고 말았겠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제가 뭐 막말로 기우는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팔려온 것도 아닌데 어머님이고 남편이고 저를 막 대하지 않았냐? 더는 그런 대우를 견딜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원래 며느리고 아내고 다 그렇게 사는 거라면서 저더러 제가 너무 유난스럽다고 성질 좀 주기래요. 그리고는 덧붙이시기를 200은 못 준답니다. 어제 어쨌든 당신 혼자 설거지 다 했는데 왜 200을 돌려줘야 하냐면서 어이가 없어서 알겠다고 했어요. 어차피 쉽게 안 주실 거 알았고 그래서 나중에 전세보증금 뺄 때 거기서 200은 까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뭐 그리고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건 간에 제 결심은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에 남편한테는 이혼 서류 줬어요. 빈칸 채워서 달라고 일주일 내로 안 주면 소송 걸겠다고 했네요. 솔직히 위자료 이런 건 받을 거란 기대도 없고요. 그냥 남편 같은 인간이랑 더는 단 하루도 한 이불 덮고 살기 싫고 시부모님하고도 가족이란 이름으로 얽히기 싫어서요. 그래서 웬만하면 협의 이혼으로 깔끔하게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